대통령실 해명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깬 느낌입니다. 해명과 반대되는 주장들이 그야말로 김준희 평론가님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망한 해명이다. 망한 해명이고 저질 해명이고 이거 조금 이게 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요 회사에 다닐 때 경향신문 다닐 때 예전에 한 18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찰청에 출입을 했을 때 한화 김승현 회장의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이 강남에 있는 주점에서 이렇게 이게 딱 어깨를 마주쳤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맞고 왔어.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 셋째 아들을 진짜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사나이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승현 회장이 그 하나 프라자 호텔 뒤에 있는 이제 건달들을 데리고 걔들을 추적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맞아요. 진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결국은 그래서 그 애들을 끌고 청계산까지 찾아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쇠파이프로 패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경찰 수사로 이제 알려지고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다가 윗선의 압력으로 덮었어요. 경찰이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보도가 되니까 부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화 홍보실이 이제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증거는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홍보실도 미치는 거야. 왜냐면은 회장님이 언급된 거니까 직접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회장님과 뭐 자기가 취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나오는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도가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면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 신뢰를 잃고 거짓말쟁이가 돼서 한화 홍보실이나 한화 측의 얘기는 완전 이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은 다음에 회장 그 재벌 총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사범이 아니라 자범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때. 폭행사범으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게 오너리스크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지금 일종의 오너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을 하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용산에 있는 정진석이든 이게 뭐 홍철호든 누구든 뭐 이도훈이든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낸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결국은 어제 지금 나온 해명들은 사실상 다 반박이 됐거든요. 두 번 만난 것도 최소한 지금 횟수를 따지면 3번 이상. 맞아요. 무조건 3번 이상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거 개입을 했느냐잖아요. 윤석열은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고 이런 해명 자체가 오히려 대응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됐다. 이게 오히려 정권의 어떤 앞으로의 대응이 다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된 어떤 단초가 아닌가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하나 좀 그 사실관계 보태면은 김승현 회장 둘째 아들인 것으로. 둘째 셋째가 아니고 혹시나 오해 있을까봐. 둘째 셋째 다릅니다. 둘째 셋째 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준희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해명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보다 복수로 만난 게 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 공천 개입 국면에서 권력의 사유화도 너무 심각하지만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은 이거 대통령실이 이제는 뭐 터질 게 터졌고 이제 수습이 불가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명태균 발 태풍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이 태풍에서 지금 보수 쪽의 정치인들 중에 안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태균 태풍이 훅 훑고 지나가면은 다 쑥대밭이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법률적으로는 딱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서로 모두가 다 침묵을 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사기관 가서 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빠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독박을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발 죄수의 딜레마가 이미 시작이 됐고 관련자들 뭐 윤석열, 김건희, 또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뭐 등등등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각각 진실을 섞어가지고 거짓까지 보태다 보니까 진술들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말도 앞뒤 다른 게 지금 너무 많고 조각조각 맞춰보면 거짓말이 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거짓과 가장도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일단은 대선 과정, 그러니까 입당 과정,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정권 초기까지는 일정 부분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는 지금 거의 다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협박을 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안에
탄핵이나 하야가 되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냐? 전 제발 좀 감당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알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탄핵이 오든 하야가 오든 탄핵당할 짓을 했으면 탄핵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전 수습 불가로 이미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그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말이 안 맞다는 거는 대통령실에는 2번 만났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나온 거로만 보면은 김종인 만났고 그렇죠. 이준석이랑 만났고 그렇죠. 그리고 네. 박완수 만났죠. 이렇게 일단 나온 것만 해도 3번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사태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추천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맞아. 명태균 씨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해명만 보면 김영선이 빠져 있으니까 마치 국민의힘 정치인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 만난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김영선이 빠졌느냐.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도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막 반박하고 네. 그러면서 이거는 김영선이 명태균을 그러니까, 네. 뭐 소개시켜 준 거다라고 해서 저도 뭐 누가 소개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김영선 의원이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에 지금 뭐 이제 이준석과 박완수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대통령 이 공식 성명이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준석이 소개해 준 것으로 안다고 하니까 이준석이 발끈해 가지고 한 맞아요.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공식 해명은 고위 당직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네. 이렇게 2명을 했는데 그거를 채널A 보도로 또 알려줬어. 맞아, 야 네. 이준석하고 박완수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약간 예민한 문제니까. 박완수는 내가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라 박완수하고 같이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박완수 측은 명태균 씨 제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만났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명태균이 네. 명태균이 부르니 여러분 헷갈리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명태균을 윤석열한테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이미 명태균을 알고 있었고 그쪽에서 보자고 해가지고 명태균 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가 소개를 시켜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핵심은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권 개입을 했는지 공천 개입을 했는지 무슨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가 핵심이긴 한데 이게 일종의 저는 물타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진흙탕 싸움으로 진실 게임을 좀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네.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당사자들이 바로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든 맞아요. 네. 박완수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어설프게 해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해명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영선과 박완수의 등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맞아. 2022년 6.1 재보선을 통해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누가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됐는데 그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입니까? 박완수 지사의 자리예요. 맞아. 그리고 그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서 박완수가 경남지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고 가고가 되기 때문에 박완수와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명태균 씨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또 이준석 대표 쪽이나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쪽이나 다 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일단 보여져요. 네. 그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거고 국민의힘 안에서 2022년도 5월달 그러니까 1차 공천 개입이죠. 그때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그때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권력 게임 내지는 공천 개입 국면에서 결과적으로 명태균 쪽에서 밀었던 창원파들이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항홍 의원 같은 분은 뭐 좀 멀리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고도 나오고 주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다 싹 다 밀리고 결국은 명태균이 꽂고자 했던 김영선이 꽂혀졌고 당선이 돼서 월급을 반을 나눠 갔습니다. 네. 그리고 박완수 창원 그 창원 의창 국회의원은 경남지사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결국 그 핵심 인물 명태균, 그 명태균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통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룹들을 물리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근데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때 원조 윤핵관 4명 해가지고 장재원, 권성동, 또 윤한홍, 또 한 명 더 있었죠. 뭐 요즘 가물가물해졌지만 하여튼 4명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철규 의원이네요. 네, 맞아요. 그분들 네. 다 물러나고 내막적으로는 명태균 쪽에서 창원파가
완전히 그냥 당권을 다 음. 내부적으로 장악했던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꾸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천 개입 맞아요. 그 당시에 네. 공천 개입이 그러면 과연 요 김영선 하나만 했겠느냐 이게 이제 남은 숙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보론으로 하면은 다시 이게 너무 보도가 많고 막 격가지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게 뉴스토마토 보도로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뉴스토마토. 그때 뉴스토마토가 두 번째 보도가 뭐였냐면은 단독 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그래가지고 공천 개입한 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9일 10시 오전 10시니까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5월 9일. 예, 그날 이 씨라고 알파벳 이 씨는 결국은 이제 강혜경 강혜경 씨. 씨로 이제 밝혀졌잖아요. 사모하고 전화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전화해가지고 다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랑 해라고 했는데 일하대라고 해서 윤상현이 끝났어.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윤핵관 K하고 윤핵관 Y가 김종양 의원을 공천에 밀었는데 네. 그런데 여기 명태균이 여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윤석열 통해가지고 결국은 김영선 연고가 아무런 없는 김영선이 됐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윤핵관 K라고 하면은 웃긴 게 다른 거는 ABCD 2로 해놓고 윤핵관 K 하면 권성동이고 윤핵관 Y면은 윤한홍이지.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윤핵관 특수 성씨 이게 그러니까 흔한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박완수, 김영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박완수는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경남도지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 빈자리가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거의 그리고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선 이긴 국민의힘이 질 리가 없잖아요. 무조건 이기는 데였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돼. 그거를 뚫고 됐다라는 거는 명태균이 진짜 라스푸틴이었고 실세였다라는 거지. 윤핵관은 허수아비였다, 실세. 그러니까 요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라는 정말 범죄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결국에는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가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서 당내 민주주의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당내 사유화가 완성된 결과 증상이 그 공천으로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받는 그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곽선 생각이 씨 그리고 듭니다.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우리 바깥에 알려져 있기로는 여러 가지 직함이 있습니다만은 정책 책사라는 거 이외에 맞아요.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혹시 그 경남지사 선거를 할 때도 그런 결과들이 좀 있다면서요? 아니 제가 네. 오늘 그 오전에 이거 궁금해가지고 박완수 사실 전 잘 몰랐어요. 처음 들어왔어요. 사실 네. 제가 이게 기간이 이 시사한 게 너무 짧으니까 네. 그래서 그 거론된 기간들을 좀 찾아봤더니 박완수 지사가 얘기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명태균 씨랑 만난 건 21년 7일 말에서 8초다. 21년. 그리고 나서 22년 3월 29일에 3월 29일. 그때 공식적으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하거든요. 네. 근데 21년 12월 12월 대선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도 네. 전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 지사 출마하기 전이에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랑 만난 이후잖아요. 요때 PNR에서 갑자기 이 박완수 그 경남지사 적합도 조사를 냅니다. PNR 여론조사. 그래서 16.5로 1위가 돼요. 그러니까 경남지사 적합도 조사를 여러 후보를 상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1위 후보가 박완수 후보라는 거죠. 그 조사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뒤인가? 뭐 다른 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박완수가 2등 막 이렇게 돼요. 순위가 달랐다. 오차 범위도 꽤 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박완수가 1위로 나온 이 조사가 경남메일이랑 경남메일이 PNR에 의뢰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남메일에서 PNR에 의뢰한 조사가 또 하나 뭐가 있냐? 그게 바로 김영선. 이거 나 너무 많아. 진짜 경남메일이랑 PNR이랑 뭔가 우리가 사실은 여론조사의 불법 합법성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여간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나중에 네. 기사를 보면은 이 박완수 지사가 후보로 출마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경남메일에만 유일하게 있는 헤드라인이 뭐가 있냐? 박완수 뭐 지사 되나? 막 이런 식의 내용이 꽤 있어.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네. 기사에서 좀 밀어주나?
라는 느낌의 기사들이 경남에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 22년 공천 문제와 박완수 지사의 부상 문제를 우리가 좀 관련해서 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얘기들 하나 따져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오랜만에 굉장히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때 명태균 씨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물었던 건데 2021년 7월 4일 날 식당에서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는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갔더니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는 얘기죠. 같이.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거기 갔냐 그랬더니 대통령 차 뒷자리에 함께 타고 갔다라는 주장을 내놨어요. 뭐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런 사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선후 관계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때는 특히 부인을 하지 않는 게 명태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는 약간 모두가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선 전에까지는 그러니까 네.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뒷자리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폰으로 아니 헷갈린다. 명태균 전화로 맞아요. 네, 명태균이 전화를 건 김건희 거죠. 전화를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같이 움직이고 그 뭐 폰을 서로 주고받아서 전화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뭐 굉장한 큰 영향을 이제 행사하지 않았나 사실 그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 좀 본류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김종인 측하고도 뭐가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설에는 네. 세설에는 있는데 그거를 또 취재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도 네, 그 내용을 좀 취재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김종인이 어쨌든 명태균이 굉장히 김종인은 정치적 스승이라고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기꾼이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네. 근조 페이스북에다가 근조를 내고 정치적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 뭐 결례긴 하는데 굉장히 네. 너무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장윤성 기자가 원래 어제 창원에 내려갈 뻔했대요. 이게 원래는 명태균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아니 연락은 뭐 장윤선 기자가 했나 그랬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명태균이 요청을 했다 장윤선한테 네. 한번 내려와라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뭐 또 시간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원래는 어제 가려고 그랬는데 대충 다 왁구를 짜놓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됐다는 거야. 상중이라서. 연락이 안 돼.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명태균이 조변 섞게 하는 거야.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아이가 갔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못 만나면 네. 어떻게 돼?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 겹치는 원래 거니까. 세팅 네. 이게 뭐 동네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했으니까 갑자기 이게 그래서 미뤄졌다. 네, 뭐 다시 좀 그러니- 정리를 좀 사실관계 해드리면은 2021년 7월 4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명태균 씨도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만났었다는 것이고 그 전에 6월 28일에 그 명태균 씨 전화기로 그렇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 그런데- 김종인이야. 근데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 김건희 여사였고 남편을 꼭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그렇지.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만났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로는 또 김영선 전 의원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해줬어요. 당시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오기로 했었는데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사이가 틀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를 메꾸는 과정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의 공을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합니다. 우파 진영에서 처음으로 없던 연합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가 동아일보 인터뷰에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인터뷰들과 육성 증언들을 종합을 하면 이런 얼개가 그날에 짜여지는 겁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2021년도 7월 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장 바쁠 때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막 취임할 때거든요. 그때부터도 이렇게 핵심적인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빌드업이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은 2021년도라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고요. 네. 비대위원장을 끝내는 마무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그 보궐선거 이제 승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를 뽑은 거예요. 이걸 연속적으로 봐야지 앞에 내용을 빼버리고 뒤에서부터 봐버리면은 이게 뭐야 명태균이 갑자기 왜 나와 갑자기 이렇게 왜 되는 나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명태균하고 어떻게 만나서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추론컨대 명태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2021년도 오세훈 시장 재보궐 치르기 전에 역할을 전 한 부분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아마 명태균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뭐 나한테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울었다 그러죠. 네 번 울었다. 뭐 감동받아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밝혀야 되고 네. 저는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도 거짓이 튀어나오는 게 본인의 해명입니다. 9월 30일자 MBC 기사에 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태균이 날 다리를 놨다고? 윤석열 대통령 헛소리하고 있다고 헛소리라고 그냥 일축을 해버려요. 그 얘기했었어.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은 갑자기 전화기. 명태균의 네. 전화가 와서 그걸 바꿔줬는데 김건희 여사였고 가보니까 명태균 김건희가 와 있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명태균이 다리를 놓은 게 맞잖아요. 그럼. 근데 이걸 10일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헛소리라고 일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도 10일 전과 지금 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뭘 지금 모르고 숨기고 있다. 있다. 네. 그리고 토마토 보도도 처음에 보시면 기사 제목이 명태균은 누구인가인데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명태균 씨가 언제 찍은지는 모르지만 둘이 같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체제 이후에 보수는 사실상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당대표도 이준석 후보가 뜬 것도 있거든요. 물론 뭐 PNR에 그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때 2021년 5월 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에 이준석 의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맞아. 내일 5월 16일입니다. 저녁 7시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라고 커뮤니티가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5월 16일 7시 딱 이준석 의원이 하루 전에 예언한 바로 그날 이준석 1등이라는 PNR 조사가 나가는데 그거 누가 했냐?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데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김종인과 명태균과의 선관계 후에 이어지면서 윤석열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있는데 그때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의 교류 외에는 그 하루 전에 알았다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려줬는지를 이준석 의원이 밝히면 끝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줬길래 본인이 2021년 5월 15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일을 예언하고 실제로 그 예언이 맞는 이 허풍, 과장 이걸 진실로서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저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도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뭐 2022년도 10월에도 연락하고 했던 문자를 자기가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문자는 또 누가 보여줬죠? 당연히 명태균 씨가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고 2024년도 7부유산 내려간 것도 처음에는 김영선 뭐 의원이 불러서 만나 뭐 오선 의원 못 만나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진 점점 찍혔죠. 바뀌면서 네. 김영선 측에서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강적 그 TV조선 유튜브 진행하는 앵커가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불러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인정을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지금 틀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2021년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준석 당선이라는 당대표 과정 그 다음에 윤석열과 연결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전 종합적이고 연결적으로 시계열로 분석을 봐야 해봐야 된다. 네. 파편만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말이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네. 저 흐름에서 봐야 된다. 아니 그래도 이거 부차적인 건데 명태균 씨가 방송 인터뷰 중에 한 말이 너무 뭐요? 웃겼어. 이건 박수환 씨가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뭐요? 뭐라고 했냐면 그 차 뒤에 타고 간 거 얘기하면서 네. 대통령 옆에서 빠라바라바라밤하고 같이 가야지 둘이서 운전하는 사람이 빠라바라바라밤 이거 왜 나옵니까 갑자기? 예. 이거 남인석 개그맨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왜 그냥 차를 타는데 빠라바라바라밤 이걸 왜 하는 건지 굉장히 특이한 언어 습관이에요. 야 예. 이거 뭐지? 아니 그런 얘기가 나 근데 굉장히 이분 지금 당황을 상 했던 치르고 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인터뷰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상 중이신데? 근데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만나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러 가는 만나러 자리였는데 가는 길에. 그에 대한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라바라바라밤이 실제로 육성으로 나와요. 기자한테 얘기하는 과정에. 근데 이게 신나는 분위기를 설명한 거지. 뭔지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면서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디 가운데 타 있나? 어디? 앞자리 아니, 그러니까 타 있나?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 문제됐던 2021년도 7월 정도쯤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그 4명이 모였을 때도 있었고요. 또 윤석열, 김건희, 김종인, 명태균 요 4명이 모일 때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김건희와 명태균의 그 관계성, 친밀함 이게 다 이미 입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 대통령실 해명이 뭐 별로 하나만한 아주 망할 해명이라고 저도 인정하는 이유가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연락했는지 그것도 거짓말로 탄로 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이거든요. 오히려 그걸 더 뒷받침해주는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건희와 명태균이 너무 많이 만났고 또 김건희 씨 스타일 알잖아요. 전화도 많이 때리는 스타일이니까 아마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윤한홍 그 의원 얘기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해명의 요체 중에 하나가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태균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건의한 정치인은 윤한홍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9월 10월 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시기에 윤석열 대선 당시 예비 후보가 경남을 찾아 유세를 했고 당시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윤한홍 의원이었는데 명태균 씨를 보고 위험한 인물이다, 거리를 두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약간 좀 의문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그랬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캠프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공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명태균이 출신 성분이 이상한 사람이 밀고 들어왔을 때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견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의도가 뭐가 됐든 저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했던 뭐 일단 견제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어느 정도는 좀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추 이후의 관계를 보면은 공천 과정에서 지금 뭔가 지금 갈등들이 좀 계속 맞아요.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그 이제 보궐선거 2022년 6월 보궐선거까지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늘 또 뭐 명태균 씨가 야 윤한홍아 미수금이나 갚아라. 그러니까요. 예. 페이스북에다 또 썼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요 내용은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의 배경에 있는 상황이 도대체 뭐였느냐. 그러니까 뭐 돈거래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캠프 내에서 맞아요. 예, 네. 지금 명태균한테 지불해야 될 돈을 소위 말해서 쌩까고 지금 안 준 거냐. 뭐 이런 의심들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에요. 정산서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또 강혜영 씨 3억 주장이 있다 보니까 3억 6천만 원 들고 갔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그 3억 6천만 원 받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윤한홍이었나 그러면은? 아, 혹시나 네, 그런 그러니까 추측들도 네. 미수금이나 내놔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면 윤한홍도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맥락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지금 명태균 씨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뭐 17대 1로 싸운다 뭐 영화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거의 보수의 주요 인사들 대권주자 올 포함 미래 권력 올 포함 17대 1로 지금 싸우는 명태균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아주 현란한 손가락질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이 결과적으로 2022년도 지방선거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친 게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김영선이 공천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명태균이 공이 컸고 발언권이 세니까 그 입김이 김건희를 통해서 당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해가던 대선 이준석 당시 의원, 당시 대표죠.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긴 게 맞아요. 물론 뭐 차이가 뭐 10%든 0.7% 뭐 깻잎 차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겼잖아요. 당시 있어서 잘 알잖아요. 저도 네.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 공로 때문에 이겼다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속으로는 알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명태균이 이제 와서 보면 치맥 회동도 주선하고 이준석 의원 막 그 럭비공처럼 튈 때 어떻게든 명태균을 통해서 그 신뢰관계,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의 신뢰관계를 또 이용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덕을 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안철수 단일화 국면에서도 물론 저는 그때 당시 안철수 뭐 단일화 반대하고 이랬지만은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 해야지 이긴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실제 단일화 네.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명태균이 뭐 최진석 교수나 안철수 의원 쪽의 사람들하고도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 네. 비선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딱 놓고 봐도 대선 승리의 공로가 비선으로서는 꽤 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천하거나 농공행상을 자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이 흑막 뒤에서는 이런 정말 더러운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이 아주 그냥 딱딱딱딱 네. 지금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한홍이라고 하는 이 원조 윤핵관도 밀릴 정도로 이 명태균이 그만큼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